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등기의 유효요건입니다. 자, 등기의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등기법이라는 게 등기부 만드는 법이에요. 등기부 만드는 법이니까 만약에 등기부를 만들었을 때 과연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법 배우시다면 만약에 민법에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니 취소니 해지니 이렇게 따지죠. 등기는 단순합니다. 그냥 뭐예요? 등기부에 그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게 무효냐 유효냐 이제 그렇게 따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무효 취소해서 가끔가다 학원에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만약에 뭐예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그 짜장면 배달하는 철가방 그 우리 총각께서 이상형을 보고 그 이상형 쫓아다니다가 이 짜장면이 배달해 왔는데 이 면발이 두꺼워졌어요. 면발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4인 간에 짜장면을 불을 터진 걸 먹었으면 문제가 없어요. 안 먹으니까 그게 취소하느냐, 그게 해제하느냐,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이 왔어.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 먹지 않고 뭐예요? 돌려보내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사전에 하자가 있느냐, 사후에 하자가 있느냐. 우리가 만약에 미성년자하고 법률행위하게 되면 법정들이 동의가 필요한데 사전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게 취소예요. 이 사후 하자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해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짜장면 시켰는데 짬뽕 오면은 사전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전에 하자가 취소고 짜장면 시켰는데 면이 이게 두껍게 왔죠? 그게 사후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사후에 이 면발이 두꺼워졌으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해제 개념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되는 것 같죠? 이해됐고 그렇구나 하죠? 근데 이게 하루 지나면 또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후하자면 뭐예요? 사후하자면 이게 시흥이죠? 이게 해제다. 이렇게 해제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는 딱 뭐가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암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암기를 해야지만이 그게 시험 볼 때 찍기나 해야 그 생각이 나서 찍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이 등기는 유효냐 무효했을 때 우리가 이걸 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등기가 뭐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 이제 유효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자, 뭐라고 형식적 형식적 유효요건과 뭐라고 실체적 유효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적 요건은 일단 이렇게 등기부, 표제부, 갑부일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제부하고 갑부일구 이렇게 등기부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는 게 갑이라고 2번 잊었는 게 을이라고 이렇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어야지만이 이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져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1번에 뭐라 써 있어요?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존재하고 있어야지만이 등기부에 기록된 이 등기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져본다. 그런 개념이죠. 그다음에 그 쌍가랩은 뭐예요? 관할등기소 얘기 나오죠? 그래서 관할등기소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 관할등기소. 만약에 뭐예요? 관할등기소 위반한 등기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면 등기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은 실체관계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A라고 하는 이 A 지역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신축건물을 줬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A 지역이니까 어느 관할등기소가 A 등기소가 관할등기소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신축건물 진 사람은 이 건물 등기부를 A 등기소 가서 해야 돼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A 지역에 신축건물 진 다음에 어디 가서 B라고 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했다 치자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등기소는 뭐예요? 이 A 지역의 관할 등기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이 건물이 갑고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실체 관계가 뭐예요? 실체 관계가 부합이 된다. 내 거는 내 거야. 그런데 이 관할이 틀려. 절대 B라는 등기소에서는 이 A 지역의 등기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리 실체 관계가 부합되더라 하더라도 관할 위반 등기는 절대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그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는 다른 지역의 등기부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그 쌍가루 3번 등기할 사항이 있고 써 있죠? 한마디로 뭐예요? 사건이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뭐예요? 할 것이 아닌 경우는 뭐예요? 아닌 경우는 등기 받지 말아야 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바로 뭐예요? 그게 무효가 된다, 유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자, 우리 앞에서 이제 대사에서 공부했지만, 자, 먼저 뭐부터 이해해 두시냐면, 보일령, 이렇게. 보일령 조소지, 몸 안에 자기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해서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만. 자,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저당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그러니까 반대로 뭐예요?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안 받겠다. 등기 안 받겠다. 그 다음에 자기 지분만 나오죠? 이 자기 지분만에 보존 등기하고 무슨 등기 나오면 이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신청하면 등기 받지 않겠다는 게. 그게 바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자, 이거부터 먼저 기억을 해 두시고 실타래 풀듯이 자, 여러분 이제 민법 시간, 민법 동영상 들으면서 아시겠지만 농지의 전세권 등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면서 등기법에서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구분 건물은 대지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고. 자, 뭐는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자, 처분할 수 없고. 왜? 자, 이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고 자, 동권이 종된 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지역권은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거 세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암기하면 차례대로 뭐예요? 농지에 뭐가 안 되고, 보존 등기,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동시에 되는데, 신탁 등기하고 동시에 하는데, 동시에 하지 않으면 뭐예요? 등기 안 받겠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아니고,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뒤에 각하에서 한번 다시 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여기부터 먼저 외우고 하나씩 풀어가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에 신청 절차에 적법 절차, 신청에 적법 절차 나오죠? 절차상에 뭐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적법 절차에 따라서 등기해야 된다. 자, 뭐라고? 적법 절차에 대해서 등기해야지. 만약에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특히 신청 절차에 적법 절차 있죠? 그거를 별표를 크게 두시고 그게 중요하다니 그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판례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자, 이 내용을 좀 이해해 두자. 그래서 거기 1번 읽어보면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행하져야 하지만 그 신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 해서 반드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사항과 실체관계에 일치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실체관계가 뭐예요? 부합하면 등기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유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2, 3, 4번 있죠? 그 2, 3, 4번을 자, 이렇게 묶어놓고 잘 기억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거기 앞에다 2, 3, 4번 앞에 그 줄쳐놓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뭐예요? 등기의 유효, 무효는 신청 절차의 하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부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조된 인감유효로 실행한 등기는 뭐예요? 문서가 위조돼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실체관계가 부합되지 않아서 무효인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 개념을 한번 이해해보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러 가는데 을이라고 하는 권리자가 갑한테 공동으로 등기하러 가면서 물어봐요. 사랑하는 의무자 갑아, 나하고 이전하러 가는데 너 혹시 인감임명을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갑이 당연히 가져왔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도대체 몇 개월짜리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인감임명을 뭐예요? 자, 봉투에서 꺼냈습니다. 근데 인감임명 몇 개월짜리 이게? 8개월짜리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등기소에 제공하는 인감임명은 3개월짜리 되니까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자, 동사무소 가서 우리 주민센터를 하죠?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떼오라는 얘기예요. 갑이 귀찮아요.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화이트를 꺼냅니다. 화이트를 꺼내서 이렇게 지웠어요. 화이트로. 몇 개월짜리 됐어요? 3개월짜리 됐죠? 그러면 이렇게 공문서를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기가 만약에 뭐예요? 등기관이 그 눈치 못 채고 등기를 받았어요. 이렇게. 갑에서 뭐라고?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이렇게 을로 받았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이 지금 뭐예요? 비록 공문서가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뭐가 부합되면 자, 두 사람 사이에 매매라는 실체 관계를 맺었으면 이 등기 뭐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등기 유효한 등기를 보겠다.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판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김사기가
김사기가 몰래 갑 몰래 등기한 것은 이 갑하고 사기하고 실체관계가 계약관계가 없다는 게요. 그러면 당연히 원칙은 무효인데 뭐가 이렇게 뭐예요? 원칙은 무효인데 이렇게 이 공문서가 위조가 된 거는 등기가 이루어지면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관계 두 사람이 계약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등기 유효하다. 실체관계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계약관계를 맺은 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민법이 실체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민법 몇 조에 186조에 자 누가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물권 변동 자 이 갑이 물권 소유권이란 물권을 뭐예요? 변동 특실 변경 실하고 싶으면 얘는 뭐 해줘야 되고 등기를 해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누구 이 을이란 사람은 뭐예요? 을이란 사람은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물권 변동 물권 변치가 있으면 뭐예요? 너 등기해야지만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체법이라는 민법은 국민한테 의무와 권리를 주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예요? 누가 갑과 을 사이에 뭐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자, 이 계약에 의해서 뭐예요? 이 의무자 권리자한테는 뭐가 생긴다? 의무와 권리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체관계 그렇게 따지는 것이다. 너무 복잡하면 그냥 계약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적법 절차에서 꼭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누가 무권대리 등기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사람 명의로 사자 명의로 뭐 했다는 얘기야? 사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 인감증명이 위조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인감증명이 위조가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자, 등기를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이루어졌고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뭐로 보자? 이 등기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렇게 유효한 등기로 보자는 게 이게 판례 태도다. 그 얘기 지금. 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판례 태도라 그랬으니까 자, 이 세 가지를 꼭 반드시 암기해두자. 그럼 만약에 사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자 명의로. 자, 만약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지금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1번에서 소유권 부정 등기 갑이란. 자, 이분이 사망하였어요. 사망했다니. 그럼 뭐가 이뤘어요?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졌고 민법 몇 조에 997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뭐라고 사망으로 상속은 뭐예요? 상속은 개시된다. 이 상속인이 개시된다니까. 아버지 사망하시면 네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만약에 뭐예요? 자,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 순간적으로 자,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험하면 피보험인이 뭐예요? 보험이 피보험 이렇게 나중에 헷갈리죠. 피자 들어가면 그거 뭐 한참 생각하고 누군가 고민할 거 없어요. 딱 뭐예요? 여러분 수험생의 모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죽은 사람이면 이게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라는 게 딱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죽은 사람은 뭐 흘리고 죽어야 돼? 피 흘리고.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 사망하시면 상속인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갖고 누구하고 이분이 돌아갔으니까 뭐예요? 진짜 소유권자 왜 법에 의해서 진짜 소유권 취득한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러면 우리 분명히 뭐예요? 민법 187조는 상속인들은 뭐예요? 자, 땅 팔아먹으려면 상속등기 하러 팔아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등기법 29조에 각하사유가 정해졌는데 각하사유에 자, 무권대리는 뭐예요? 권한운용 사람이 등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29조 4호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등기가 2번에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등기를 보니까 원인을 매매를 해서 누가 앞으로 정 앞으로 됐더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의무자가 돼서 등기한 거니까 이 등기가 뭐예요? 무엇을 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을 이렇게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했다는 말을 다른 말은 뭐예요? 법이 절차법이니까 절차상 뭐가 있다는 게 이거 하자가 생겼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게요. 자, 그러면 절차상 하자가 생긴 거하고 자, 누가하고 진짜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계약관계, 실체관계가 있는 거하고 어디를 상위로 보느냐, 상위로. 그럼 만약에 법을 위반했다는 게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뭐예요? 법이 문제가 이게서 높게 봐서 이 등기가 잘못됐다고 3번, 2번 이전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 등기 아래 뭐예요? 이 등기 아래 4번 뭐예요? 이전 등기하고 원인을 상속해서 누구 이렇게 뭐예요?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두 아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5번에서 이전 등기 병하게 되면 어차피 소유권자는 이 병이란 사람, 이 정이란 사람이
정이란 사람이 뭐예요? 갑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이 갑이 아니라 을하고 병이란 이 진짜 소유권자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자, 이렇게 등기 안 해드려도 어차피 소유권자는 정이니까 굳이 뭐예요? 굳이 자, 이렇게 하지 말자. 왜? 이 사람은 두 번 유전등기 하니까 세금을 두 번 내야 돼요. 너무 가혹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법을 위반했지만 뭐가 부합되면 진짜 소유권자한테 돈 주고 샀으면 이 등기 유효한 걸 보자. 묶고 내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누가 병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자, 이 갑 사촌형의 임강림명을 위조해갖고 내가 진짜 대리권에 있다고 누구한테 팔았어요, 이거. 정한테 팔았다니. 그래서 말해서 이제 갑이란 사람이 가만히 뭐예요? 등기부를 딱 보니까, 등기부 보니까 뭐예요? 등기부 보니까 내가 팔지 않는데 팔았죠? 얘한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고, 정은 병한테 민사상, 형사 책임을 묻겠다 하면 이 병의 아버지 A가, 자기 뭐예요? 외아들 감옥에 보내는 걸 뭐예요? 두려워해서 뭐라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조카야. 미안하다. 내가 손해배상 해주고 뭐에 대해서 자, 네 지금 뭐예요? 네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자, 한 5천만 원 더 주겠다라고 얘기해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의 작은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돈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정한테 내가 판 걸로 하겠다라고 뭐예요?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그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이 등기 유효하다는 점. 자, 그럼 설명을 쭉 들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로 나오냐면 자, 무권대리인 등기한 경우에 절대 무효에 해당한다는 틀린다는 게. 무권대리인 등기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니까 이거 유효하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좀 외워두자는 점. 그래서 이 판례니까 기본 뭐예요? 핵심어. 판례는 무조건 핵심어를 외우고 맨 뒤에 뭐예요? 유효냐 무효냐 있다냐 없다냐 그걸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일단 뭐예요? 자, 이렇게 무권대리인데 무대가 뭐라고 이거 자, 이 사윗감으로 사윗감으로 뭐예요? 뭐라고 이거 실체적으로 뭐하다니 유효하다 이렇게 외우자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무대가 사위로 뭐예요? 무대가 사위로 실체로 유효하다. 무대가 사위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외우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뭐 그 건너마을에 채진사 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예요? 셋째 딸이 예뻐갖고 뭐 돌쇠란 놈도 밤새란 놈도 네, 그런 식으로 연상하셔갖고 무대라고 하는 놈이 네, 사윗감으로 실체적으로 뭐하다니 게 유효하다 이렇게 외워주자니 중요하다니 게 그거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중복등기가 아닐 거 얘기하는데 뭐 중복등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이 판례에 의한 중복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법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얘기에 의한 중복등기가 있어요. 자, 이게 최근에 한 25회 때 한 30년 만에 거의 한 25년 만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 이게 또 나오기 쉽지는 않아요. 다만 자, 기본적인 사항을 보자. 기본적인 사항. 그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건 중복등기라는 것은 등기부가 뭐라고 하나 해야 되는데 등기부가 두 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중복등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판례에서 말하는 보존등기 중복등기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거라도 이제 알고 넘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 이렇게 등기부가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뭐라고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렇게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는 게 등기부가 두 개가. 그리고 이게 등기부가 두 개가 만들어졌으면 자, 일단 자, 부동산 안에 등기부는 하나야 되니까 둘 중에 뭐가 유효냐면 항상 선등기가 유효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중복등기하게 되면 항상 뭐라고 먼저 만들어진 뭐예요? 선등기가 유효하다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중복등기하면 중복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복선. 그래서 만약에 그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뭐니 결혼하셨으면 그 선 볼 때 딱 한 번 딱 보고 결혼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선도 여러 번 보죠. 중복에서 선 본다, 여러 번 선 본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왜? 외울 것도 많으니까 자기가 경험한 걸 기초로 해서 이렇게 외우면 머릿속에 빨리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선 이렇게 하자는 중복선. 자, 항상 뭐예요? 중복등기는 뭐라고? 선등기다 이렇게 이해되죠. 그럼 만약에 명의냐 서로 틀려요. 여기 갑인데 여기 아들내미가 아버지가 한지 모르고 자기가 뭐예요? 팔아먹으려고 보존등기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유권자 명의가 다르더라도 먼저 한 게 원인 무효가 아니라면 항상 뭐라고 이거? 하여튼 중복등기 하면 선등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중복등기 선등기.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체적 유효권에서 등기와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등기에 부합하는 뭐예요? 등기에 부합하는 자 부동산 등기명인 물권행위가 뭐 해야 된다는 게 이거 존재해야 된다 써있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이게 한번 우리가 시험 문제 답으로는 안 나왔는데 한번 나왔어요. 판례인데 뭐라고 써있어요? 부동산 표시에 부합에 있어서 등기부에 기록된 표시가 실제 부동산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 자 토지인 경우 동일한 토지 판단 기준은 소재 지번에 일치하면 지목 면적이 다시 뭐예요? 불일치하더라도 동일성을 인정하며 건물의 경우는 건축 시기 구조 평수 및 소재 지번이 다소 차이가 있어도 그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사회통념상. 그럼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을 다 이해하고 뭐예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고 나오면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동그라미 치고 하여튼 내가 시험지에 이건 판례니까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맨 끝에 뭐예요? 유효해요. 왜?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게 부정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긍정문으로 가는 거니까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어보지 않더라도 맨 끝에 뭐로 끝난다고? 자, 유효라고 끝난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게 사회통념상 유효, 사회통념상 유효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왜? 여러분 이 내용을 많은 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내용이 방대해요. 민법, 학개론, 공법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려면 시간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자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건 까먹으니까 그냥 뭐 이런 판례들은 그냥 외워두자는 게 사회감정상 유효, 사회감정상 유효, 위조 유효, 무권대리인 유효 이런 식으로 자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가장 뭐예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뭐예요? 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법률행위와 등기사항의 일치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그 질적 불일치, 양적 불일치 이게 나오는데 뭐 양적 불일치는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등기가 선행된 거하고 질적 불일치 얘기인데 등기가 선행됐다는 개념은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 강의를 적어도 뭐예요? 한 5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자 처음에 들을 때 내용을 다 들으면 내용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려고 마음먹으면 한두 끝도 없고 너무 지쳐서 못 들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 만드냐면 그 별표 크게 하라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먼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을 때는 뭐예요? 이제 별표 큰 거를 듣고 듣고 그 다음에 별표 작은 걸 듣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전체적인 걸 듣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처음부터 꼼꼼히 뭐예요? 다 처음부터 들으려면 한쪽 못 듭니다. 지겨워서 못 들어요. 못 들으니까 일단 처음에 강의 들으신 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되 뭐부터 들으라고 별표 크게 하라는 거 있죠? 시험 문제 꼭 나온다고 하는 거. 그런 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초가 쌓이면 또 듣고 반복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자다가 여러분 동영상 듣다가 자 15분 20분도 안 돼갖고 졸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절대 그렇게 듣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지금 유효권은 여기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판례가 중요한 거니까 이건 질적 불일치하고 양적 불일치는 그냥 뭐 가벼운 마음으로 줄만 치고 이제 갑니다. 그럼 자, 등기에 선행한 경우 이런 얘기예요. 원래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먼저 하고 이렇게 갑과 을이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나중에 등기해줘야 돼요. 자, 근데 친구지간에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을이란 사람이 갑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니까 갑이 얘기합니다. 나한테 돈 빌려면 네가 먼저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해놓으라. 이게 저당권 등기를 채권에 얼마? 7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빌려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먼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등기를 먼저 하고 자, 이렇게 7천만이라 써갖고 을이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돈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먼저 하고 뭐예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선행되고 그 후에 그에 대항하는 등기가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등기가 먼저 행해지고 자 거기 여러분 줄 쳐놓자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나 등기가 먼저 행해지고 후에 법률행위가 행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행하는 등기에 부합하는 법률행위가 있게 되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보아 권리변동의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라고 써있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이해되지 않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면 질적 불일치 얘기 나오는데 자, 법률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등기사항이 일치되며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무효라고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지상권 설정에 대한 법률행위 후에 저당권 등기가 됐다든가 임차권 계약 후에 저당권 등기 됐다든가 이렇게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은 거.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었으면 등기부 어디에다가 을구에 지상권 등기해야지. 이렇게 저당권 등기하면 원인행위 있죠? 법률행위 한 거하고 등기부의 기록상에 서로 뭐하면 서로 목적이 틀리면 이건 절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무효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계약 맺은 거하고 등기부의 기록상은 항상 뭐 해야 된다고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서로 틀리면 절대 무효다. 자, 그건 이제 놓치지 말고 알고 가자. 그 다음에 3번은 양적 불일치는 자, 그 시험 문제 최근에 나오지도 않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민법에서 모르지만 등기법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꼭 뭐하고 뭐만 그 1번 등기가 선행하는 경우도 실체관계가 나중에 부합되면 유효하고 그 다음에 그 질적 불일치 중에서 자, 뭐하고 계약을 맺은 거하고 등기부의 기록상이 서로 틀리면 절대 무효다. 유효가 아니라 절대 무효다. 놓치지 말자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쌍가르사 한번 판례의 원칙에 완화했죠? 그건 별표를 크게 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별표를 좀 크게 해두시고 자,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도 잘 등장하니까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봐두셔야 돼요. 자, 그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그 1번에 처음에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판례의 완화라는 것은 비록 뭐예요? 법을 좀 위반했지만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 얘기니까 자, 이렇게 제목을 뭐라고 판례의 뭐예요? 판례의 완화태도다 아니에요. 완화태도. 이 판례의 완화태도라고 하는 것은 뭘 더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예요. 실체관계 부합을 더 중요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 판례의 완화태도를 뭐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중간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얘기다. 이게 중간 생략 등기. 자,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다른 말로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또 뭐가 있냐면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뭐예요? 처음부터 빠진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 개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등기법이 있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인데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줄여보자? 부특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부특법에 의하면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는 쌍무 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이전 등기하고 또 을이 뭐예요? 병하고 뭐 했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마찬가지예요. 쌍무 계약이니까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이전 등기하라. 그럼 이 법률 규정에 의하면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이전 등기 뭐예요? 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뭐라고? 병이고 이런 식으로 뭐예요? 순차적으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지금. 자, 그런데 이 법률 규정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2번 뭐예요? 이전 등기 뭐라고 이거? 병으로 뭐예요? 병으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 보자면 자, 보면 이렇게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라는데 여기는 뭐예요? 누가 빠졌어요? 을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 등기부를 비교할 때 중간인 을이 빠졌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 중간을 빠진 중간 뭐예요? 생략 등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 중간 생략 등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특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특법에 대해서 이는 강행 규정입니다. 부특법이. 자,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이고 강행 규정인데 강행 규정 중에서 뭐예요? 이게 자, 처벌 조항이냐 뭐예요? 효력 발생 조항이냐? 효력 조항이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효력 조항이라면 그냥 무효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단속 조항이니까 이 행위를 한 을만 뭐예요?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의 벌금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처벌하고 자, 이 등기 자체의 생략 등기는 일반 지역은 유효하다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럼 학원에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니까 교수님 그 중간 생략 등기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돼요. 왜? 초짜가 걸리면 3년에 1억 원이에요. 걸리면 안 된다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죠. 뭐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니까 이거 믿고 뭐예요?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는 게 병한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왜? 우리나라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자, 공신력이 없으니까 이 무권리자의 권리를 믿고 사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절대 자,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중간 생략 등기를 믿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따 이해해 주자. 자, 그래서 일단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어느 지역은 일반적인 지역은 유효한데 자, 시험 문제 이제 자, 답으로 나오는 게 이제 거의 85%짜리 답이 있어요. 그 85% 답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은 토지를 뭐 할 때 거래를 할 때
이 토지를 거래할 때 뭘 받는 거 이거? 허가를 받는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중간세약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뭐예요? 이건 무효다.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 무효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꼭 좀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1페이지에 자 중간세약등기 의의가 있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유효성 여부 얘기 나오죠? 자 그래서 거기 그 첫 번째에 중간세약등기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성립돼 있을 때는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말소를 총괄하지 못한다 써있죠? 거기 줄쳐놓고 보자. 거기 꼭 줄쳐놓고 보시고. 자, 그게 뭐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5%짜리 답입니다. 5%짜리 답. 자,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내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적으로 매매한 후 최종 뭐예요? 매매인이 중간세약등기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해서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격려한 이전 등기의 효력은 뭐라고? 무효이다 써있죠? 그래서 일단 뭐라고? 중간세약등기라는 단어가 보이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보이면 이게 뭐라고? 무효다. 중간세약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뭐예요? 무효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머릿속에 외우는 거예요. 자, 중간세약등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무효. 그러니까 그 허가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허가서를 만들어낸 취지가 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을이 빠지고 갑하고 병하고 허가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자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당연히 무효다라고 보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 뭐에 관한 유효성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자 두 가지 일단 보시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 간의 중간세약 때 합의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최종 양수에는 최초 매도인한테 직접 이전 등기에 청구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물론 합의가 없다면 중간자의 청구권을 대위해서 자 중간자 앞으로 이전 등기할 뿐이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조건 뭐예요? 무효입니다. 근데 일반 지역은 일반 지역은 이렇게 자 일반 지역은 자 만약에 뭐예요? 합의를 했던 말든 등기가 이루어졌으면 유효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을병 세 사람이 뭐예요? 갑을병 세 사람이 뭐 했으면 합의를 했으면 뭐예요? 합의했죠? 동의했으면 최후 양수자가 최초 양도인한테 뭐예요? 직접 뭐라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직접 청구권이 뭐 할 수 있다는 게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직접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자는 점. 그래서 꼭 뭐예요? 꼭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효라는 걸 꼭 좀 기억하자. 자 그다음에 모두세약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두세약등기는 자 미등기 부동산의 양수인 직접 부존등기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나올 때 자 이렇게 무슨 부동산에 미등기 부동산에 자 미등기 부동산에 누가 자 양수인이 뭐예요? 양수인이 뭐 했다는 게 소유권 부존등기 한 거다. 자 이렇게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인이 소유권 부존등기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예요? 모두세약등기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갑을병으로 와야 되는데 뭐예요? 갑을병으로 와야 되는데 누가 이 최후의 양수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존등기했다. 이게요. 미등기 부동산에 양수한 사람이.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 병은 을이나 갑한테 누구한테 돈 주고 샀다면 이것도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무항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유효한 걸로 보겠다. 이게 모두세약등기고. 자 그다음에 거기 자 니을번에 그런 말씀 있죠? 자 우리 한 5년 전에 밑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상의 생략등기 금지 규정은 자 효력 규정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단속 규정으로 봐서 자 미등기 전매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최종 취득자의 등기는 뭐예요? 유효성을 뭐 한다는 게 이거 인정한다. 절대 어디는 아니라고 토지거래 허가고 이건 무효다. 그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 자 이번에 실제 와닿는 원인에 의한 등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에 자 등기부에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신청서에 등기 원인을 뭐 하지 말라는 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지 말라. 허위로.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다 걸리면 뭐예요? 자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허위 기재 금지 당연히 증여를 뭐로 매매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매로 기재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뭐예요? 갑이라고 하는 형께서 조실부모하고 동생을 뭐 했어요? 열심히 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어떤 이제 자 본인이 뭐 열심히 해서 거의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자 막내 동생을 보니까 불쌍해. 자기가 저 동네에서 키운 거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막내 동생을 뭐 장가 보내려고 이 강남에 있는 집을 한 채 주려고 그래. 뭐 강남에 무슨 집이 거의 뭐 20억 30억 막 하는데 그걸 주면
일단 평생을 벌어도, 평생을 벌어도 뭐예요? 그 벌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이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30대 초반인데 평생을, 중반인가요? 평생 벌어도 그 정도 못 버는데 어떤 담배를 끈다고 이렇게 뭐 여러분 남자들 군대 생활하면 뭐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탁탁 털어서 끕니다. 이게 불씨가 날라가고 뭐 청중과 어디 그 공장 그 불나갖고 마치 보험 저기도 끝나고 계약관이 만료돼갖고 어린 나이 그 젊은 나이에 네가 불질렀으니까 그 돈 한 뭐에 50억인가 얼마 물어내니까 그거 아유 참 절대 여러분 그 담배는 뭐예요 꺼진 물도 다시 보고 담배 이렇게 딱 털었으면 불꽃이 어디 가나 확인해야지 물리창고에서 거기 이렇게 털고 본인을 확인했다 그러는데 그게 이게 다른데 불씨가 바람 들고 그러면 불씨가 어디 딴 데 가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여튼간에 뭐예요. 그래서 자 이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동생한테 자 증여를 하려니까 세금을 내야 돼. 살 수 없이 뭐예요? 할 수 없이 매매를 줬다. 그죠? 근데 이게 안 걸리면 되는데 걸리면 이 형은 자 이것도 3년 이하 징역과 얼마 1억 원의 벌금에 취하고 왜? 증여를 매매를 쓰지 말라 했으니까. 등기원인을 허위를 기재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 뭐예요? 갑이라는 형은 뭐예요? 자 증여세도 내야 되고 걸리면 그렇다 그 얘기죠. 그런데 누구에서 누구? 형이 동생 준 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죠. 형이 동생한테 준 거는 맞으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등기 물어보자는 게 유효한 걸 보자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4년 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증여를 매매를 잊었는 게 있다. 절대 무효다. 큰일 난다는 얘기. 절대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원인의 무효등기유용 나오죠? 그 3번의 무효등기유용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무효등기유용이다. 무효등기에 이렇게 무효등기의 유용이다. 그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맨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뭐예요? 유효한 등기를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특히 갑군할구의 권리사항 있죠? 그래서 어디에 을구에 만약에 이렇게 저당 꽂는 게 돼 있고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채권액이 7천만 원이고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합이고, 누가 저당권자가 뭐예요? 저당권자가 을이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병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소유권자가 을이니까, 을이고, 채무자가 을이고. 자, 그러면, 지금 저당권자 뭐예요? 저당권자, 이 병이라는 사람, 이 을이 병한테 뭐라고 돈을 갚았습니다. 이 돈을 갚고 이제 이 등기를 뭐 해야 되는데,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 안 하고 있다가, 을이 다시 와서 뭐예요? 이 7천만 원을 다시 빌려갑니다. 다시 빌려가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돈 갚았으니까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서 저당권 소멸되죠? 전 소멸되죠. 근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소멸된 등기에 대해서 나중에 7천만 원 또 빌려가면 실체관계에 이제 부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이미 실행되어 있는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고 무효인 경우에 그 후에 그 등기에 부합하는 뭐예요? 실체 권리가 있게 된 경우 이해강행 3자가 없는 한 뭐로 본다는 게 이거 유효한 등기를 보겠다. 그래서 항상 무효 등기용은 어디에만 이 권리에 대해서만 이 갑불구 권리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이 표제분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건물이 뭐하고 건물이 멸실되고 건물이 멸실됐죠? 거기다 신축 건물 졌어요. 옛날 등기부가 지금 신축 건물에 등기부를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로 이용할 수 없다고 본다. 써 있죠? 그래서 하여튼 무효 등기 유용은 절대 뭐라고 표제부의 무효등기용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자. 그래서 꼭 이 판례 완화태도 이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보시고, 판례적인, 기본적인 판례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외워보자. 무권 대리인 유효, 위조 유효, 뭐예요. 중간생각 등기, 토지거래 무효, 이런 식으로 딱딱 그 기본적인 큰 뭐예요. 핵심어만 딱 보면서 외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 유효권에 대해서 공부했고, 다음 시간은 이제 등기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